네, 다음 주 트럼프 2기 출범과 BOJ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WM솔루션 박석현 부부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우리 시장 그래도 꽤 탄탄했습니다. 예. 걱정했던 물가지표와 금통위를 잘 소화해냈는데요. 외국인 수급을 보자면 오늘은 소폭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연이틀 좀 의미 있게 좀 들어오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1월 말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올해 코스피가 지금 5%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데 미국 S&P 500 지수가 한 0.9% 상승에 그치고 있고 일본 니케이랑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한 3% 정도 이게 떨어지고 있고요. 지난해 많이 올랐었던 대만 증시도 올해 들어와서는 보합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뭐 거래 수가 많지는 않지만 한국 시장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고요. 환율이 좀 안정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순매수로 이제 돌아선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기본적인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한국 시장이 좀 두드러지게 좀 부진했었죠. 코스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9.6%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 매력이 올해 연초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핵심적인 동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추가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항선은 2,500포인트대 후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반등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있고 그리고 설 연휴 기간에 FOMC가 있고 또 설 연휴 기간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상당 부분 많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1월 20일 이후에 하순에 빅 이벤트들이 몰려 있다는 부분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인 좀 매력권에 따른 좀 2,500포인트 후반대까지 좀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월 말에 많은 이벤트가 산재해 있는 만큼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또 새해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역시 우리가 걱정했던 좀 환율을 이유로 들면서 그렇죠. 오히려 2월 인하안을 좀 열어두기도 했는데요. 다음 주 또 BOJ도 있고 1월 말에 FOMC도 있지 않습니까? 좀 한미일 금리 경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금통위는 뭐 예상하고 약간 다르게 이제 금리를 3%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을 했고요. 다음 주에 예정된 일본은행 그 통화정책회의 BOJ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정책금리는 0.25%인데 25bp를 올려서 0.5%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설 연휴 기간에 예정돼 있는 미국 FOMC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통위가 이번에 이제 금리 동결을 했지만 2월 달 다음번 금통위에서는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도 금통위원 6명 모두 향후 3개월 전망을 인하 쪽으로 지금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는 좀 내려갈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미국 연준의 정책 금리는 이번 1월에도 이어서 다음번 회의인 3월 회의에서도 동결 가능성이 한 그 70%를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다소 좀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 BOJ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는 좀 줄어드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엔화가 좀 강세를 갈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 안정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OJ에서는 인상을 얘기한 만큼 좀 베이비 스텝이 예상이 되고 FOMC 같은 경우에는 1월 말과 그 다음까지도 조금 동결을 전망을 하셨습니다. 예, 또 아까 원달러 환율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거래일제 그래도 하락하면서 1,450원대까지 좀 내려와 줬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모두가 걱정하는 이 트럼프 취임이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또 변동성과 또 상승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나라는 걱정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뭐 국민연금의 환해증 물량 출에 어떤 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경계 심리가 작동을 한 부분 그리고
달러화가 좀 강세를 가다가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안정이 되고 있는 부분도 원달러 환율 안정에 좀 기여를 했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자면 어느 정도는 뭐 추가 하락할 가능성, 그러니까 원화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좀 있고요. 무엇보다도 주식시장하고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 역시 지난해 상당히 14% 정도 큰 폭으로 튀어오르는, 그러니까 미국 달러 대비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반작용 어떤 흐름이 연초에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환율을 그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 미국과 한국의 경기차, 그다음에 금리 격차, 그리고 달러화에 대한 어떤 그 수요, 공급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달러 강세 기조를 계속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다소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화가 좀 강세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추세적인 요인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직까지는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화 강세 환경 속에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어떤 압력은 추세적으로는 계속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지난주 좀 롤러코스터를 타던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번 주에는 그래도 소폭 진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이 관세, 감세, 뭐 이민 정책까지 쏟아지게 된다면 또 변동폭을 보이는 게 아닐까 함 좀 걱정이 되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이번 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물가 지표들은 대체로 다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약간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는 있긴 하지만 예상보다는 숫자가 좀 안정이 됐고, 특히 미국 근원 물가,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예상을 약간 하회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는 좀 진정이 됐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 예상치가 있는데 이 예상치를 기준으로 1월 달 수치를 예상을 해보면 지난해 12월, 요번에 발표됐던 숫자가 이제 지난해 12월 달 수치인데 헤드라인 물가가 플러스 2.9%를 기록을 했는데요.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런 물가는 2.8%로 약간 둔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원 물가도 한 3.1%로 추가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의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기보다는 미국 물가가 조금씩은 안정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던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은 미국 연준이 물가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는 한 2% 수준까지 어느 정도 좀 빠른 속도로 내려와 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물가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미국 물가에 대한 전망은 둔화 국면은 맞긴 하지만 둔화 속도하고 관련된 문제가 남아 있다는 얘기고,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관세 정책, 그리고 1월 말에 예정된 FOMC 회의 결과, 이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가 관련 부분도 우리가 사실 월요일에 정책이 얼만큼 쏟아질지를 예. 사실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게 퍼스트 아메리카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사업가이기 때문에 협상의 카드로만 사용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오히려 이게 다 알려진 악재에는 반응이 미미할 수 있다. 이제는 뭐 허니문 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부부장님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국내 시장으로의 영향력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산업이나 무슨 뭐 방산, 그리고 전력망, 그다음에 원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이 남아 있는 거고요. 물론 그 일부에서는 평가하듯이 이게 대선 전에 보여줬던 대선 레이스에서 제시했던 관세를 그렇게 실제로 인상하지 않고 협상용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공약 그대로 실현이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지난해 미국의 그 연방 정부의 세수를 좀 살펴보게 되면 소득세가 한 비중이 한 5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법인세가 10%, 그리고 관세 수입에 따른 세수 기여도는 한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법인세를 내리고 소득세 구간 조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소득세를 내는 거를 좀 줄여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인세하고 소득세의 세수 비중이 60%나 차지하기 때문에 이쪽 비중에서의 세수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1.5%밖에 차지하고 있는 관세를
큰 폭으로 끌어올려야만 이게 좀 커버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물론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어느 정도 메꿀 수가 있겠지만 미국의 그 정부 부채 비율이 한 120%를 넘어가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채 발행만으로 이 부분을 다 커버할 수는 없고 상당 부분 관세를 높여서 커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약간의 어떤 그 관세 인상이 약간의 어떤 블러핑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부분이 그대로 현실화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 주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실제 관세율 인상이 어디까지 이루어질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을 좀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줄어든 부분을 어디서 채우기는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네. 좀 어떻게 커버를 해야 할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발언을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은행 WM솔루션 박석현 부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